NBA가 두 경기 있기 때문에 2라운드 두 경기가 있어서 요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보스턴 대 미러키가 2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뭐 보스턴 같은 경우 브루클린에 4대 0으로 잡고 올라왔고, 미러키는 시카고 상대로 4대 1, 무난하게 두 팀 다 잡고 올라온 그런 그림이었죠. 일단은 뭐 2라운드부터는 조금씩 빡빡해지는데, 어우, 육모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자꾸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미들턴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전력적으로 일단은 100%가 아닙니다. 분명히 미들턴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포르티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프론트코트진을 강화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로버트 윌리엄 3세가 브루클린전을 통해서 4차전 3차전 복귀했나? 3차전 이제부터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 어쨌든 수비대전이에요. 어느 팀이 더 수비를 잘하고 어느 팀이 더 상대의 수비를 더 잘 공략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승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보스턴이 한 수 위에요. 이거는 뭐 비등비등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보스턴이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수비도 그렇고 공격 쪽에서도 그렇고 보스턴이 조금씩은 더 능력치 자체가 저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주루 할러데이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 사실 주루는 시카고랑 붙을 때 카루소한테도 좀 많이 막혔어요. 물론 뭐 시카고한테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카루소도 쉽게 못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는 이제 디포이,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은 마커스 스마트가 버티고 있다. 특히나 이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 입장에서는 뭐 아직도 쿤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프론트 코트진, 혹은 이제 벤치의 그레이슨 알렌, 뭐 이런 선수들의 야투감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쿤보는 당연히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보스턴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반면에 이제 보스턴이 미러키의 수비, 역시나 주루 같은 경우 수비 엄청 좋고, 뭐 쿤보나 미러키 역시도 프론트코트 진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거의 수비팀끼리 만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스턴은 전부 다 득점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나마 빼면 뭐 타이스 정도가 좀 이제 약할 수 있겠고, 벤치에도 어쨌든 그랜트 윌리엄스가 저는 그레이슨 알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슈터로 보이거든요. 뭐 3점이나 뭐 오픈 찬스에도 거의 놓치지 않는 경기를 브루클린 전에서 계속 보여줬었고, 보스턴이 잡는다고 봅니다. 일반 승 정도 해준다고 보고, 마인승까지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승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민님 그럼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경기 멤피스 대 골스. 자, 이제 요 경기는 조금 뭐 쉽진 않은 경기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경기고, 저는 솔직히 어디 가격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멤피스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고, 골스 같은 경우 덴버를 4대1로 생각보다 좀 쉽게 잡고 올라왔고,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 7번 시드 상대로 4대2 좀 어렵게 생각보다 그렇게 잡고 올라왔었는데, 결국에 이 싸움은 멤피스의 에너지 레벨이 골든 스테이트의 턴오버를 얼만큼 유발시켜 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내드릴게요. 결국에 골스가 뭐 정규 시즌, 물론 정규랑 플롭은 다릅니다만, 뭐 덴버전에서도 나타났었죠. 고전했던 구간은 분명히 이제 골스의 뭐 고질적인 문제점인 턴오버가 많이 유발됐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뭐 한두 쿼터 정도는 턴오버가 좀 발생해도 골스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얼만큼 멤피스가 해줄 수 있느냐. 멤피스는 물론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 레벨, NBA에서 거의 뭐 톱급의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골스가 고전할 만한 뭐 그런 가능성을 만들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스티브 아담스가 GTD 걸려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안 뜁니다. 얘는 미네소타 전부터 뭐 쓸모가 없는, 뭐 뛰지도 않고, 그 밖에 뭐 틸리나 뭐 자이언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프론트 코트인 GTD에 걸려있으나, 애초에 뭐 로테이션 8인 로테이션을 멤피스가 쓰고 있는데, 지난 미네소타전엔 그랬어요. 이번 골스 상대로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뭐
상관없다 출전 여부는. 뭐 그런 상황이 이고달라가 빠져있는 골스인데, 일단은 첫 경기잖아요. 기세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멤피스는 지금 미네소타 상당한 혈투, 에너지 레벨을 끝까지 올려서 경기를 하고 왔고, 골스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덴버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골스가 멤피스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첫 경기 한두 경기 정도는 좀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멤피스는 덴버랑 다른 팀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골스를 상대로 첫 한두 경기 정도는 좀 많이 고전시킬 수 있어 보이고, 아마 뒤쪽으로 갈수록 골스가 좀 유리해 보여 당연히. 뭐 시드 적인 문제보다는 어쨌든 멤피스가 미네소타 상대로 상당한 접전 끝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가면 갈수록 골스도 멤피스의 그런 높은 에너지 레벨, 턴오버 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일단은 봐서, 제 생각에는 1차전은 멤피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역배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어쨌든 홈코트에 있죠. 멤피스가 그리고 골스 상대로 그렇게 상성상으로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으면 나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물론 정규 때 이제 골스의 풀라인업을 상대해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저는 멤피스 사이드 역배 쪽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로 넘어가서요. 이제 유벤투스 대 베네치아입니다. 유벤투스 대 베네치아로 넘어와서, 작년 프리 때는 근데 골스가 사실 뭐 제 전력이 아니었죠. 조던풀도 지금 모드가 아니었고, 탐슨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커리도 그리고 막판에 복귀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넘어가서요. 막판에 복귀했나 커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유벤투스 대 베네치아로 넘어와서, 유벤투스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싸움을 하고 있고 5위인 로마와는 승점 차이가 조금 납니다. 반면에 베네치아 같은 경우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고, 감독이 잘렸어요. 지난 경기 이제 아탈란타한테 대파를 당하고 감독이 잘리고, 감독 버프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경기로 보이는데, 어쨌든 유벤투스의 결장자 명단을 보면은 측면 수비 쪽에 콰드라도나, 수비 쪽에 데실리오,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로카텔리, 맥케니 이렇게 빠져 있고, 아르투르가 부상을 복귀해서 벤치로 갈 걸로 보이고, 수비 쪽에 다닐로도 복귀를 했고요. 그나마 유벤투스 쪽에 긍정적인 소식은 블라우비치가 지난 경기 이제 사스올로와 상당히 좀 접전 끝에 이겼잖아요. 그때 이제 교체로 출전해서 체력적인 안배를 조금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베네치아는 로메로, 골키퍼나 뭐 레체리니, 모돌로나 뭐 에브에이, 뭐 이런 좀 수비 쪽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유벤투스는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어요. 당장 이 경기를 뭐 꼭 못 이겨도 챔스에 뭐 나가지 못한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경기를 뭐 물을 캐거나 해도 챔피언스 진출에 대한 가능성은 유력한 상황이고, 베네치아가 감독 교체 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 경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니 유벤투스 승을 보는 거는 뭐 당연히 승 쪽을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개똥배잖아요. 그러니까 핸디캡이나 언어바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영입 자체는 좀 공격적인 영입들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약점이 계속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뭐 공격이 안 터지니까 그냥 뭐 계속 지는 흐름이었고, 유벤투스는 지금 어쨌든 로카텔리랑 맥케니가 빠진 상황에서 중앙 쪽에서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져요. 웬만한 팀을 만나도 점유율을 못 잡습니다. 뭐 최근 있었던 경기 중에 유벤투스가 점유율 50%도 못 넘겼어요. 두들겨,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볼 점유율을 넘겨준 상황에서 역습을 통해서 경기를 가져갔었는데, 베네치아 상대로는 뭐 베네치아의 약점은 상대의 지공을 못 막아요. 근데 유벤투스가 이거를 점유율을 내내 가져가면서 지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 상대가 베네치아에서 당연히 잡을 것 같긴 한데, 이 볼을 잘 다루는 로카텔이나 아니면 옆에서 같이 뛰어줄 수 있는 메케니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잡아줄지 모르겠다. 저는 유벤투스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약팀을 만났을 때 화끈하게 대승을 하는 뭐 가벼운 그런 그림보다는 이겨나가는 그런 그림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프랜승을 보고요, 2점으로 준다면 3.2점 언더 봅니다. 1대0, 2대0, 그리고 2대1 뭐 요 정도. 좀 유벤투스가 크게 이긴 다음에 3대1까지도 뭐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저는 이 경기를. 두 번째 경기 엘체 대 오사수나. 이제 엘체가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2연승, 그리고 2경기 연속 무실점. 특히나 베티스 원정, 베티스와 홈 경기였나요? 헷갈리네. 원정이었나?
아무튼 원정이었던 거 기억해요. 원정까지도 이렇게 잡아내면서 경기력 자체도 상당히 이제 뭐 압박이라던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고, 빠진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보에 핵심 공격수가 계속해서 결정하고 있고, 오사수나 아레소, 오사수나 뭐 큰 부상은 아니고 엘체 같은 경우 어쨌든 보에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어느덧 엘체가 사실 초반 중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다가 막판에 좀 퍼지면서 다시 강등권으로 좀 미끄러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2연승을 거두면서 다시금 격차를 좀 벌렸습니다. 벌렸고, 요 경기에서 다시 한번 또 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뭐 엘체가 확실히 좀 잔류의 희망을 더 좀 그전까지면 희망이자 가능성이었다면은 확실한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오사수나도 이 팀이 제가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엘체 프렌을 일단 보는데 조금 불안한 점이 무가 없어요. 사실 프렌을 보는 거는 약간 무승부 가능성 좀 높게 보고 이렇게 좀 애매하다 싶을 때도 뭐 프렌을 볼 수 있겠지만, 무가 없으니까 이게 좀 불안해요. 신 전체적으로도 최근에 무승부가 없고, 특히나 원정에서 무를 잘 안 캐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사수나도 사실 동기부여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 엘체가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더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프렌 쪽을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저도 그래서 이 경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엄청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프렌 쪽을 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경기 에버튼 대 첼시. 또 이제 램파드 감독이 첼시와의 첫 맞대결이 또 에버튼에서 뭐 이렇게 성사가 됐는데,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같은 경우 조금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빠졌어요. 수비 쪽에 벤 고드프리가 빠져있고, 공격 쪽에 초반에 좋았던 스타운젠드, 메뉴에서 임대로 데려온 반더비크도 못 나올 것 같고, 뭐 로테이션급 자원인 안드레 고메즈나 톰 데이비스, 옛날에는 뭐 잘했었죠 얘도. 예, 이렇게 빠졌고,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수비 쪽의 핵심인 중앙 수비 쪽에 예리미나와 공격 쪽의 핵심, 여러분들 다 아실 거죠. 뭐 칼버트 르윈이 이번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 다 선발로 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가능성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에버튼이 지금 강등권까지 처져 있는 상황에서 좀 힘이 될 자원들이 분명히 복귀한다는 소식은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는 벤치레일이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왼쪽 측면 수비에 대해서 이제 마르코스 알론소가 또 뛸라나? 뭐 그렇게 나올 것 같고, 크리스텐센이나 바클리, 코바시치, 오도이, 얘네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에버튼이 뭐 최근에 거의 못 이기고 있고 좀 많이 힘든 모습이긴 해요. 저는 지난 리버풀전에 에버튼의 희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에버튼에 램파드 감독이 부임했을 때 이거 감독 잘못 데려왔다, 지금 에버튼 램파드 데려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에버튼이 그냥 계속 지는 경기를 했었어요. 램파드 감독은 기본적으로 공격 전술이 공격 전술이 좋다기보다는 공격적인 감독이에요. 수비 전술이 없어요. 그러다시피 했고, 에버튼이 실제로 공격적으로 상당히 준비를 해왔다가 상대한테 그냥 두들겨 맞고 토트넘한테 뭐 개 털리고 뭐 그런 경기들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드디어 리버풀 상대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어요. 에버튼이 사실 역습을 가져가기에는 선수 구성 자체가 괜찮거든요. 수비에서 이제 뚫고 나가줄 수 있는 뭐 두쿠레도 있고, 뭐 앤서니 고든이나 히샬리송, 좀 빠른 자원들이 있어요. 뭐 더마라이 그렛 같은 자원도 이제 역습 상황에 상대를 꼽아 넣을 수 있는 킥력과 뭐 돌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드디어 리버풀 상대로 고른 경기를 했었고, 저는 그때 경기를 에버튼이 상당히 생각보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고, 이 첼시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뭐 챔스 경쟁 중이긴 합니다만, 다른 경쟁팀들의 이제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일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당장에 어쨌든 일정의 첼시가 상당히 빡셌고, 이거는 제 생각에 첼시가 에버튼 원정을 상당히 고전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에버튼이 어쨌든 엄청나게 거칠고 빡빡하게 이제 수비를 서잖아요. 특히나 또 내려왔는 수비를 했을 때 수비 안정감은 원래 그 전에 램파드가 보여줬던 것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 원래는 솔직히 공간 커브나 이런 것들이 에버튼이 아예 안 됐어요. 수비가 거의 구멍 수준이었거든요. 가뜩이나 뭐 예리미나 빠지고 뭐 고드필도 없고, 수비 쪽에서 좋은 자원들, 뭐 콜먼도 이번 시즌 나이가 들어서 폼 저하에, 뭐 루카디뉴 나갔죠. 뭐 그냥 완전히 개판이었는데, 루카디뉴가 아닌가? 저 헷갈리네. 수비 쪽에 어떤 측면 쪽에 나갔잖아요. 개판이었는데
좀 내려앉으면서 공간에 대한 커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선수들의 단점이 이런 것들이 감춰지면서 지난 리버풀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첼시의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수비 쪽이 불안해요. 지난 경기 때 제가 분석 때도 메뉴 전에 말씀드렸지만 볼을 기본적으로 이전에 첼시가 강점을 보였을 때처럼 안정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선수들의 체력 저하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 공격 쪽의 골 결정력이에요. 뭐 어떻게 해보려고 루카쿠를 데려왔는데 별다른 활약이 없고, 하베르츠 매 경기 한두 골씩 놓쳐주고, 다른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이 분명히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까지 고려했을 때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분석적이 아니더라도 첼시가 램파드에 대한 전간 예우를 좀 해주면서 승점 좀 줘라, 그런 뭐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전 프렌 쪽을 봐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토트넘 대 레스터. 이 경기는 뭐 사실 터지면 쓰나미인 거고, 이거는 레스터가 일단은 그 로마전을 이제 또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로마 원정을 또 떠나잖아요. 그에 앞서서 로테이션을 좀 세게 돌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에버튼 언업은 필요 없습니다. 프렌 찍으면 됩니다, 레미님. 언업은 필요 없어요. 언업은 어렵습니다. 언더오버 다 보여요, 저 경기는. 어쨌든 레스터 같은 경우 풀 로테이션을 가동할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선수단의 거의 뭐 최소 절반 이상이 빠진다는 소식이 있고, 어쨌든 부상자 쪽으로 한번 보면은 토트넘 같은 경우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맷 도어티랑 지금 이제 레길론이 빠졌기 때문에 좌우 측면 수비 쪽에 빠지다 보니까 토트넘 공격에 있어서 측면 수비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격 가담이라던가 뭐 크로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나마 잘해주던 두 놈이 일단은 나가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 뭐 에메르송이나 이런 애들은 솔직히 크로스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혹시나 토트넘에 빈공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두 명이 빠지고 탄강가나 올리버 스킵이 시즌 아웃이 됐고요. 수미 쪽에 레스터 같은 경우 은디니, 뭐 버틀랜드, 수미 쪽에 카스타뉴, 이렇게 이제 뭐 불투명에 떠 있는데, 사실 레스터가 로테이션을 돌려도 라인업은 괜찮거든요. 제 분석을 많이 보신 분들은 레스터가 생각보다 스쿼드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뭐 거의 더블 스쿼드 비스무리할 정도로 스쿼드가 두꺼워서 로테이션 돌린다 하더라도 뭐 무조건 토트넘이 절대 이긴다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이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토트넘이 고전하는 경기에서의 양상은, 저는 토트넘의 약점을 어떻게 보냐면 압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압박이 강한 팀들을 만나면은 한 발자국이 모자라요. 토트넘이 항상 공격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한 발짝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가 토트넘이 경기력, 그러니까 결과 자체도 기복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 약간의 차이여서 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레스터가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좀 높고, 그리고 사실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브라이튼이나 여러 팀들이 보여줬던 강한 압박을 좀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애초에 레스터가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도 뭐 주전들이 나오던 로테이션을 돌리던 그 정도로 강한 압박은 사실 아니었어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뭐 아예 느슨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를 토트넘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인슨까지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오바를 건들 바엔 저는 그냥 마인 찍는 게 낫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엠폴리 대 토리노. 경기는 더럽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엠폴리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의 핵심인 반디넬리가 출전 정지로 이번 경기에 못 나오고요. 토리노 같은 경우 수비 쪽의 핵심 브레노가 불투명, 이거 뒤에 적어야겠다. 피아카가 공격 쪽에 지난 경기 이제 빠지게 됐고, 브레머 수비 쪽의 핵심인 브레머가 불투명 떠 있는 상황에서 뭐 약간의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피아카 같은 경우는 뭐 빠져도 뭐 괜찮은 사이즈고, 브레머가 빠진 다음에 수비 쪽에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토리노도 두 팀도 어쨌든 일정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토리노 감독이 일단 로테이션 좀 돌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드필더 쪽에 원래 좀 많았어요. 만드라고라나 뭐 프레시나 포베가나 뭐 주전급 선수들이 대부분 최근에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다가 지난 경기에 싸그리 복귀했어요. 아탈란타전에 싸그리 복귀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공격 쪽에 로테이션을 일단 돌린다고 했거든요. 펠레그리 이 어린 놈이 나오는데 사실 실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랑 뛸만한 정도. 근데 미드필더 쪽에 만약에 또 이게 라인업이 괜찮으면은 이게 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양 팀이 일정이 좀 빡빡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토리노도 공격 쪽에 로테이션을 돌리고 아마 후반에 복귀한 벨로티, 토리노 이제 간판 공격수잖아. 얘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조금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토리노가 로테이션 돌릴 확률이 높고 뭐 불투명자도 있고, 엠폴리가 또 지난 경기 무승도 깼잖아요. 홈에서 계속 못 이기고 있다가 깼고, 프렌 쪽이나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굳이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이 경기는. 넘어가서 6번째 경기, AC 밀란 대 피오렌티나인데 제가 볼 때 요거 터지면 쓰남입니다. 요거 터지면 쓰남이고, AC 밀란 일단 플로렌지 수비 쪽에 빠져 있고요. 베나세르가 불투명 이렇게 떠 있고, 피오렌티나는 카스트로빌리. 제 생각에는 대파하거나 똥줄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AC 밀란 좀 진짜 쉽게 무난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진짜 고전하는 양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정 면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일단 우디네세한테 일단 피오렌티나가 4대0 진 거 뭐 기억하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경기 피오렌티나가 4대0으로 진 거는, 물론 피오렌티나가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4대0으로 졌겠죠. 근데 전형적으로 안 되는 날이었어요. 피오렌티나가. 사실 피오렌티나가 제 생각에 한 2골은 넣었어야 돼요. 경기력상 한 2골 정도 넣어주고, 뭐 그런 비비거나 뭐 진짜 좀 잘 풀렸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0으로 진 경기를 어떻게 이겼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풀렸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피오렌티나가 수비 쪽에서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수비 쪽에서 한 발자국 좀 덜 뛰어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 막을 수 있는 것도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하다가 상대한테 공격 기회를 허용하고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던 상황도 많았고, 뭐 굴절골도 있었고, 특히나 막판에 연속 골을 허용했었는데 피오렌티나가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닭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수비 한 명 놓고 그냥 닭공격하다가 뺏기면 그냥 이제 공격이랑 수비랑 막 3대1 상황, 못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냥 우디네세의 역습이 마지막에 그냥 엄청나게 터져댔던 뭐 그런 사이즈의 경기였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나폴리 상대로 피오렌티나가 저력 있는 모습을 분명 보여줬잖아요. 분명히 능력 있는 팀이고 앞선의 공격진들이 괜찮아요. 귀신같이 이제 약팀이랑 할 때는 찬스를 많이 놓치다가 나폴리랑 하니까, 와, 찬스는 물론이고 이제 폼까지도 무슨 수비를 그냥 뭐 호날두 마냥 벗겨내면서 엄청난 게 좀 멋있는 골들도 뽑아내고 그랬던 부분이나, 아니면 AC 밀란을 저는 사실 경기력 대비 결과가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 라치오전도 전술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이제 후반에 역전승을 거뒀었지, 선수들의 전체적인 폼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AC 밀란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폼은 아니다. 약간의 뭐 끈끈한 모습을 바탕으로 이기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피오렌티나의 오늘 수비적인 부분이 좀 관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바를 먼저 봅니다. 저는 피오렌티나가 한 골 넣을 것 같기도 하고, 귀신같이 이번 경기 그런 만한 공격력을 지난 경기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무득점을 했지만. 그리고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지난 경기에 보여줬던 수비를 또 다시 보여준다면 AC 밀란의 멀티 득점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뭐 굳이 이 경기를 또 선택하나 오바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승패는 배당 메리트를 따졌을 때 피오렌티나 프랜승 봅니다. 귀신같이 또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경기 이거는 이 라인 자체는 저는 진짜 고배당이나 그런 사이즈 아니고는 그래도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AC 밀란이 우승 경쟁 중이고 뭐 부주력이나 주력의 피오렌티나 프렌을 찍는 거는 너무 무모하다. 어쨌든 접근한다면 오바 쪽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중계요. 뭐 레미님이 원하시면 가야죠. 주말에 레미님이 원하시면 항상 갑니다. 웨스트햄 대 아스날 승이고요. 뭐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디오프나 오그보나 그리고 도슨, 이 귀신 같은 게 미드필더 쪽에 이제 커트 주마가 복귀를 했거든요. 미드필더래. 센터백 쪽에 주마가 복귀를 했는데 도슨이 출전 정지로 바로 또 나가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중앙 수비 자원이 이제 없거든요. 주마 한 명밖에 없어서 뭐 측면 쪽 자원을 돌려 쓰거나 아니면 이제 데클란 라이스를 센터백으로 돌리거나 해야 되는데, 애초에 웨스트햄도 유로파 일정이 있죠. 지난번에 이제 프랑크푸르트한테 홈에서 2대1로 좀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뭐
골 결정력에서 밀리면서 패배를 했고 다시금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 주전들을 지난 첼시전처럼 대거 로테이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마 정도는 뭐 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근데 주마까지 아끼면은 센터백 라인이 안 나와서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주마 정도 뛰고 뭐 데클란 라이스나 뭐 기타 여러 안토니오 뭐 이런 자원들은 최소 로테이션을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파티, 티어니, 사카나, 토미야스 불투명입니다. 삼선 쪽에 파티가 빠졌고 왼쪽 측면 수비인 티어니가 빠져서 분명히 큰 누수고 합니다만, 사카는 나온다고 보고 토미야스는 저는 벤치 사이드로 봐요. 어쨌든 뭐 그런 사이즈인데, 어쨌든 아스날이 라카제트 대신 은케티아를 기용하면서 확실히 앞선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케티아가 조금 더 동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주면서 뭐 첼시전이라든가 뭐 맨유전에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었고, 지금 당장에 어쨌든 챔스 경쟁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에서 아스날이 좀 높은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다. 3연패 이후에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팀들한테 3연패를 받고 그 이후에 첼시나 맨유 같은 팀들 연달아 잡아내는 거는, 이거는 팀적으로 상당히 좀 똘똘 뭉쳐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데, 어쨌든 잡아내면서 다시금 이제 진출 확률이 높아졌고 로테이션 돌릴 웨스트햄 상대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선 봅니다. 다만 근데 핸디까지는 모르겠다. 언어봐도 모르겠고. 8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인터밀란. 일단 인터밀란이 지난 볼로냐 원정에서 라두 골키퍼 한폴락 열받네 아직도. 뭐 골은 골대로 날렸고, 인터가 그때 라우타로나 둠프리스 포함해가지고 진짜 골 찬스를 한 3개를 날렸어요. 완벽한 찬스 가까운 거를 3개를 날렸고, 라두 골키퍼가 뭐 압박도 사실 없었는데 그냥 땅볼 오는 거 패스를 하는데 헛발질 해가지고 알메일 까가지고 실점을 했어요. 뭐 하필이면 또 실점도 산조네가 이제 AC 밀란 팬이거든요. 그 공격수 산초네한테 먹으면서 진짜 거의 역적이 됐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흐름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어쨌든 우디네세 같은 경우 베토 핵심 공격수가 빠지고 마켄고 핵심 미드필더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다만 오늘 경기 로베르토 페레이라 핵심 미드필더가 복귀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켄고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게 우디가 사실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디네세가 이제 피오렌티나전에 로테를 돌릴 걸로 봤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풀라인업으로 나왔었고, 물론 그때 로베르토 페레이라는 없었어요. 얘가 어쨌든 들어간다면 조금 널널해지긴 합니다만, 글쎄요, 오늘 경기 로테이션에 어쨌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고, 왜냐면 뭐 우도지에나 아니면은 신고 같은 측면 쪽의 자원들이 상당히 우디네세는 중요한데, 걔네도 이제 계속 빡빡한 일정에 선발을 뛰었었고, 뭐 센터백 자원들이 지금 우디네세가 엄청 잘해줘요. 아스날에서 임대온 파블로마레나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생각보다 이제 수비 쪽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로테이션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 고젠스나 차라노글루 그리고 뭐 바스토니 주전들이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고젠스 빠진 건 좀 아파 보이고, 뭐 바스토니나 차라노글루도 이렇게 좀 빠졌는데, 글쎄요, 저는 마켄고도 어쨌든 없고 베토도 지금 뭐 얘는 계속 없긴 했습니다만, 로베르토 페레라도 복귀 전이긴 합니다만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고, 일정이 어쨌든 우디네세가 상당히 빡셌던 가운데, 우디네세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에요. 전체적으로 살레르니한테 지고 피오비엔티나 원정과 4대0으로 이기는 팀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인터밀란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 경기 라우타로가 엄청 놓쳤잖아요. 오늘 좀 만회해주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제코가 나와요. 그러니까 라우타로 제코가 저는 좀 인터밀란이 좀 나은 공격 조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라우타로 제코가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서 그래도 인터밀란이 좀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우디가 지금 좀 많이 무섭긴 하거든요. 지금 인터가 생각보다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제 리버풀 경기 분석도 제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어떻게든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코님 어서오세요. 인터밀란 골키퍼는 이제 아마 이 부분도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두 얘가 또 나오냐 안 나오냐 궁금하시겠잖아요. 이 새끼가 서브 키퍼거든요. 세컨 키퍼 나오냐 안 나오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다노비치가 지난 경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빠졌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아, 몰라요. 그러니까 라두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일단은 뭐 참고하시고. 저는 근데 한다노비치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키퍼니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보고요. 다음 버전인 게 라이오 대 소시에다드. 이건 뭐 언더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딱히 뭐 분석적으로 뭐 별건 없는데, 일단은 뭐 라이오 같은 경우 핵심 사이드백 발리우가 빠지고, 뭐 중앙 수비적으로 사벨리치 빠지고, 소시에다드는 이제 다비드 실바, 얘나 뭐 오야르자발, 얘 이렇게 핵심 뭐 여기에 추가로 몬레알이나 바레네치아나 뭐 이번 시즌 좀 마탱이가 간 카르로스 페르난데즈나 이런 들 빠지는데, 어쨌든 핵심이 이렇게 빠집니다. 핵심은. 이 때문에 지금 소시에다드가 보여주는 공격이나 어쨌든 라이오의 최근에 조금 끈끈함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이 경기를 한 가지 선택지로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언더, 그래도 다르게 볼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는 꼬라지 보면은 언더가 뜨지 않을까 보고요. 마지막 경기 로마 대 볼로냐. 실점도 적기도 한데 뭐 공격력도 딱히 약해가지고 어쨌든 로마 대 볼로냐로 넘어와서, 로마 같은 경우 올리베이라 미드필더 쪽에 출전 정지, 이번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내려온 놈이죠. 나름 쏠쏠하게 써먹고 있고, 볼로냐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다익스, 이렇게 뭐 주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어쨌든 볼로냐가 상당히 무서워요.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한창 결장을 많이 하다가 복귀한 이후, 니콜라스 도밍게스 같은 경우 이제 삼선 쪽에서 뛰는 선수인데 수비적으로 이제 일단 상당히 좋은 선수고, 뭐 롱킥이나 이런 것들로 볼로냐 역습에 있어서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볼로냐의 명실상부 에이스인 선수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팀들 뭐 유벤투스, 인터밀란 뭐 연달아서 이제 뭐 승점을 가져오고 있는 볼로냐고, 확실히 수비적에서의 안정감은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들어온 후부터 확실히 안정감이 더 생긴 볼로냐고, 로마 같은 경우 이제 또 주중에 레스터 시티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로마도 어쨌든 지금 유로파, 잠시만요, 로마 5위 아닌가? 우리 6위로 적혀있냐? 잠시만요, 제 기억에 로마 5위였던 것 같은데. 라치오가 어제 이겼지 참. 어제 이겼으니까 바뀌었구나. 어쨌든 제 기억에는 로마가 무리뉴 감독 특성상 다음 경기인 레스터 시티전에 조금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유럽 대항전은 항상 홈에서 이제 바짝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플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지는 않고 적절히 섞어가면서 돌린다면은 역시나 볼로냐의 수비를 뚫어내는 데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로마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 같이 수비를 하는 전술을 보통 무리뉴는 많이 택해요. 너네가 수비해서 한 골도 안 먹을래? 그럼 우리도 수비할 거야. 최소 1점은 가져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공격진에서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걔네가 어떻게 한 골 넣어주면 우리가 1대0으로 가져갈게. 이런 식의 경기를 좀 그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거 처음에 언어버 배당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어버 배당을 봤을 때 오바가 훨씬 정배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배당 메리트를 좀 따졌을 때는 언더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 승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볼로냐 지금 사고 치고 다니는데 이거 1.3면 먹겠다고 가는 거는 너무 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일반 승 그냥 패스를 때리고 언더 쪽만, 고배당 쪽으로 언더로 그냥 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이거를 주력 부주력 찍기에는 좀 그래도 오즈들이 이렇게 배당 측정한 거에 대해서 좀 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